방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는 IT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개인정보보호 정책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빅데이터 많이들 이야기는 하는데요. 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 주로 활용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성공 요인을 SNS상의 수많은 언어를 분석해서 유권자 취향에 맞는 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또 형태, 처리 속도 세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크고 또 다양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지칭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형화된 데이터 텍스트 외에도 영상, 음성, 위치 정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이 진화된 그런 데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나 또 정책 개발, 또 재해 재난에 대한 대책이나 범죄 사고, 자살 방지 이런 데 대한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도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마케팅 광고라든지 이런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빅데이터는 정보의 수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축적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 정보에는 일반적인 사물 정보로서 관리 주체가 없는 것도 있지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개인정보 침해가 된 민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정보의 불법 도용이나 또 유출 이런 데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적을 위장하거나 또 아니면 불명확하게 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동의를 받거나 수집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의 사생활 침해 사례로서 구글이 대표적으로 또 꼽힐 텐데요. 구글 글래스나 구글의 이메일인 지메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기사 중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구글의 이제 맞춤형 광고 등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름이라든지 또 주민등록번호, 네. 주소 이런 이제 개인정보가 되겠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또 위치 정보 이런 사생활 정보 마케팅 맞춤형 광고에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한 내용이라든지 구매 패턴 이런 것을 활용한 광고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춤형 광고의 경우에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런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명시적으로 어떤 수집에 대한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제 수집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그런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된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인식하고 자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좀 비교해서 네. 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수집 동의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별 인식을 하지 않고 수집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사용자들도 좀 인식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개인이 보상받을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요?
예, 그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뭐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사실 이제 그 이런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관리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유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심각한 또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유출이나 이것 정도를 넘어서. 그래서 뭐 최근에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아주 그에게 어떤 그 피해 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피해를 그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추락도 있고 그렇죠. 또 금전적인 손실도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즉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태 점검이라든지 조사도 이제 상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이나 홍보 또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개인정보 처리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정보가 이적출된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치매 신고센터 이런 데를 통하시면은 좀 더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흔히 잊혀질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신상털기, 뭐 마녀 사냥에 걸리지 않도록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언론에서나 많은 이제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만약 자기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그에 대해서 그 유출된 내용을 본인에게 알리고 또 정부 기관에 그 신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열람이라든지 정정 또 처리 정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것은 한번 유출되면 네. 사실상 다시 주워 담는 것은 힘들죠.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개인 차원에서도 평소에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할 때 자신의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이게 어떤 공개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단장님께서 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결국 이 빅데이터가 산업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 개인이나 또 기업, 정부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우선 잡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논의나 방침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최근 특히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를 산업화하자 좀 더 우리가 적극 활용하자 하는 논의가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또 그래서 정부도 이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겠다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어떤 그 최적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무조건 보호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호와 어떤 이용을 좋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작년에 국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우루과이에서 열린 그 총회에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채택된 게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참조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축적하거나 또 활용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또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방안들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내용을 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이 된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대책이 이제 마련되고 그게 또한 실행으로 옮겨지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